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서 권력비리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한 데 이어서 공판을 담당해야 할 수사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 발령 내거나 파견 발령을 내버려서 사실상 재판까지 자초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불가 판정이 내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기소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문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동안 검사장 인사 또 얼마 전에 중간 간부 인사들을 통해서 사실상 앞으로 권력비리 수사는 엄두도 내지 마라. 그래서 권력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이미 수사를 했고 기소까지 한 사건들, 그 사건 담당 그 수사 검사들뿐만 아니라 지금 재판을 하려면은 그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 검사들이 공판에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지금 지방 내지는 그냥 파견 발령을 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아예 권력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재판까지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받고 있어요. 진짜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21세기 백주 대낮에 저런 식의 인사는 있을 수가 없는데, 추미애 인사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계기, 문계기. 울산 그 청와대 하명했던 그 수사 있잖아요. 그거를 문계기 못하게 계속 수사도 방해하다가 이제는 재판이 진행되는데 재판 진행을 못하게 공소 유지를 해야 될, 재판에 참여해야 될 검사를 다른 데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계기. 또 하나는 하나는 뒤통수 치기. 자기 비판하던 그 여러 검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뒤통수를 쳐가지고 다 한직으로 보냈어요. 세 번째는 싹 자르기. 국정농단 수사,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을 수사했던 검사들 있잖아요. 토사구팽으로 다 그냥 싹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인사는 문계기, 뒤통수 치기, 싹 자르기. 그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문계기. 추미애가 그 울산 관련된 수사를 하는 그 뭐 김성훈 서울 북부지검 형사부장, 그 양반은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을 보냈어요. 근데 파견 보냈으니까 아직 하지 말란 얘기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어디 파견 보낼 때는 일반 회사에서도 본인들한테 좀 의사타진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멍가게라도 너 여기 파견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데 본인도 인사 보고 알았대요. 그러니까 저런 보복 인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인사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성훈 서울 북부지검 형사부장이 과거에 대검 공안 수사 지원과장 있거든요. 그때 울산 수사를 했었어요. 그거를 대검 공안 수사 지원과장에서 서울 북부지검 형사부장으로 옮겨서 방해했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성이 안 차니까 그냥 국민권익위원회에다 파견을 보낸 거예요. 아예 그냥 그 문계기 그냥 아예 갈아 뭉개는 거죠, 그냥. 울산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13명이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황운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검찰 수사를 지금 콧방귀만 끼고 있는 그런 상태고, 사실은 뭐 총선이 끝난 뒤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가 뭐 그동안 수사가 제대로 미진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불러도 오지도 않고 깔아 뭉개는 거 아니고. 그렇죠. 뭐 누구 편이겠어요? 자기네 편이 있잖아요. 청와대도 있고 저 법무부 장관도 자기네 편이고, 그러니까 기소된 어떻게 보면 저 피의자가 콧방구 끼고 그냥 안 나오는 거죠. 이번에 김성훈 북부지검 형사부장만 그 좌천된 게 아니라 뭐 김태욱 부장, 또 김창수 부부장, 오종열 부부장 이런 사람도 다
지방이나 멀리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국 수사했던 공판을 못하게. 조국 멀리. 수사했던 사람들, 또 울산 사건 수사하는 네. 사람들, 네. 유재수 감찰 무마 예. 사건 수사했던 예. 사람들은 다 예. 지방으로 내려 보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상 최악의 인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이 국민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봐요. 이런 정도 인사한 적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울산시장 송철호 예. 이 사람만 하더라도 기소돼 가지고 예. 그 밑에 있는 또 참모들이 사실상 구속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렇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기소된 사람 중에 또 하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송병기 당시 그렇죠. 경제 부시장입니다. 그렇죠. 예.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지난번 총선에도 출마하려다가 경선에서 떨어져 출마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특보로 네. 이렇게 임명하려고 다 내정했는데 여론이 너무 나쁜 거예요. 네. 경제부시장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뭔가 이 송병기한테는 발목이 잡힌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제특보로 임명해가지고 또 봉급도 뭐 특보는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또 이런저런 뭐 역할들이 다 그럴 있고 수 있겠죠. 보수도 뭐,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뭐 카드도 쓸 수가 있겠고 법인 카드로도 쓸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뭐 그건 시장이 배려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번 정권들 송철호 그 울산시장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거의 얼굴에다 철판 깔았어요. 인사하는 사람도 법무부 장관도 얼굴에 철판 깔고 완전히 깔았죠. 시장도 깔고 청와대도 깔고 다 철판 정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죠? 그러니까 또 이 공소를 유지를 잘 해야만이 원래 수사했던 대로 목적이 거둬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수사 담당 검사들이 공판도 나가게 그렇게 그렇죠. 되어 있고 설사 다른 데로 발령을 내더라도 공판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겨주는데 이번에 뭐 몇몇 검사들은 보면은 이 강백신 부부장 검사 반부패 수사 2부에 했는데 이런 사람은 저 통영지청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통영지청에서 어떻게 서울 공판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오지 말라 그런 오지 얘기죠.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사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재판에 참석을 해야지 그렇죠. 판사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변호사랑도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수사했던 사람은 싹 빼고 공판 담당 검사가 가본들. 엉뚱한 사람 그냥 가서 가면 뻥하니 쳐다보고 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편 뭘 변호사한테 당할 수밖에 없죠.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사법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그러니까 아예 이쪽 검사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 내 보내가지고 재판에서 뭐 증거 제대로 제시 못하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고 박사님이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는 직접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사법부에서도 저 압력을 김명수 뭐 대법원장 통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또 뭔가 또 당연하죠.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고 또 검사는 검찰대로 인사를 통해서 하고 모든 걸 역량을 총동원해서 울산시장 외압 관련 재판을 못하게 철저히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라든가 은수미 성남시장 그렇죠. 이런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다 무죄죠. 유죄 판결 나올 걸로 알았는데 다 무죄 판결 내린 거 아닙니까? 손혜원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손혜원이 지금 화가 난 거 아니야?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니까 너는 돈도 좀 있고 뭐 이거 이제 고법에 가서 적당히 봐줄 테니까 다 1심에서 무죄 시킬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혜원에 대해서 특혜죠. 그렇게 집행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1년 6개월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안 했잖아요. 그것도 굉장한 특혜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누군가는 또 치밀하게 이런 그 정치인에 대한 재판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 세력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청와대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울산 사건 수사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예 검사들을 지방으로 보내버리고 아예 뭐 재판에 출석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 조국, 김경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은밀하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조국은 지금 큰 소리 꽝꽝 치고 있잖아요. 나는 뭐 걸릴 게 없다. 무죄다.
지금 정경심 재판에서도 여러 가지 불리한 증언도 나와 있지만 조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들은 지금 다 뭐 없는 것으로 이렇게 슬슬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조국이라든가 김경수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든 두 사람 중 하나는 무죄를 받아야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이번에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마는 이재명 씨하고 경쟁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과연 그대로 갈지 어쩔지 또 믿을만한지 이런 여러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놓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해찬이가 나가면서 또 찬물을 좀 찌그러더라고요. 대선 후보는 앞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경수나 뭐 조국 같은 사람들을 재판에서 빨리 무죄를 받아서 대권 주자에 빨리 껴넣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아직은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은 좀 불안하고 이낙연도 아주 안심은 못 하거든요. 친문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뭐 그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조국이나 김경수는 그래도 믿을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억지로 그런 정치적인 의도 하에서 무죄 만들기에 나섰다. 굉장한 역풍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낙연 의원이 당 대표는 됐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지지율도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고 호남 인물로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가 있을지. 그렇죠. 영남 후보가 아니고 또 뭐 당연히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친문 후보가 되는 게 가장 믿을만한데 친문 후보도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이라든가 김경수 그러 않으면은 김두관이라도 김두관은 좀 아무래도 좀 함량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고 뭐, 또 상품 가치가 조금 국민들한테 떨어지죠. 이렇게 어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뭐 국회의원 된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이 각 이 지검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문재인 정권 인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북한 탈북민 인권이라든가 뭐 우리 국민들 인권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기본권까지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 무시하겠다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그런 인권감독관을 만들었으면 그 자리가 좀 뭐랄까 선망의 자리가 돼야 하는데 완전히 우리 속된 말로 물 먹는 자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말만 그렇듯 하잖아요. 추미애 비판했던 사람들을 검사들은 전부 다 인권감독관 뭐 정유미 그 뭐야 대전 형사 2부장 뭐 부천지청으로 갔죠. 지난번에 검찰 직접 개편안에 대해서 조잡한 보고서로 검사들 스트레스를 엄청 준다고 2%에 비판했다가 이번에 물 먹었어요. 그렇죠. 뭐 김수현 부산 지금 형사 1부장이라든가 박재혁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이런 분들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수사기소 불리한 비판했다가 이번에 다 그냥 인권감독관으로 밀려. 뒤통수를 세게 친 건데 뒤통수도 그냥 손바닥으로 친 거 아니라 쇠몽둥이로 쳐놨어요. 그러니까 가서 할 일이 없게끔 좀 이따 집에 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정진웅 그 왜 한동훈 검사장하고 그 폭행 독직 폭행 사건이 있어도 그거를 감찰을 했던 고검부장 정진기 고검부장이 있어요. 호남 분인데 이분도 그냥 사의 표명했어요. 어디 지방으로 지금 이번에 발령 내버렸잖아요. 이건 사의 표명을 했어요. 거기 그러니까 서울 고검에 감찰부가 6명 있는데 그 부장검사 부장 그분 포함해서 5명을 다 해체해버리고 자기 사람으로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진웅 그런 거 뭐 감찰 그런 거 할 생각 하지 마. 그렇게 해본 거죠. 폭행 피의자인 정진웅 검사는 오히려 차장 검사로 승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인사인지 뭐 하여튼 광주지검 차장 검사로 승진했는데 이게 도대체 정의가 살아있는 건지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해도 이 정도인지 아니 폭행 독직 폭행 상사 폭행으로 수사받는 피의자 신분이 승진을 하고 그거를 자초지정을 감찰하던 서울 고검의 당사자들 수사가
감찰하던 6명, 5명이 보직 이동당하고 사표 내고 이게 이렇게 인사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이거는 정말 평가를 받아야 된다, 질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그 민주당 인사가 그러더라고요. 추미애를 보면은 참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이다. 옛날에 민주당 대표할 때도 그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밑에서 참모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가늠이 안 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는 마무리돼서 이 윤석열 고리파의 완결판을 찍었습니다만 검사들의 이딴 사표 제출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기둥 역할을 할 검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언견 뭐 이런 충견 검사들 아니고 그런 검사들이 검찰청을 떠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고 뭐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을 벌일지 예측 불가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정권의 뜻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검찰의 그 뿌리처럼 송두리째 뽑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이게 있을 수 있는 건가. 검찰의 조직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완전히 속속 무너지고 있어요. 예, 뭐 똥개, 애완견 이런 개들만 지금 몇 명 남아서 짖고 있잖아요. 예, 꼬리나 흔들고 하는 검사들 정말 의협심 강하고 정말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직무에 충실한 검사들은 정말 갈수록 희귀종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정권에서 그런 검사들은 이제는 검사로서 역할 자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검찰청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가 전혀 인정받지 않는, 인정을 안 받는 건 좋은데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하나 지금 따져볼 사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번 수사심의에서 거의 뭐 만장일치로 그렇죠. 기소 이것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뭐 누구를 편들 사안은 전혀 아니지만 일단 수사심의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 한다면은 수사심의를 이 정권 들어서 또 만든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사들 판단만 맡기지 말고 전문가들 또 각계 시민 그 대표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자 공정하게 그렇게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쭉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정을 검찰에서 수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내주쯤이나 뭐 이번 주 빠르면 이재용을 기소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도 중단하고 1년 9개월간 수사를 했거든요. 삼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거의 뭐 매주 압수수색 나오듯이 샅샅이 1년 9개월 했는데 그 검찰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하고 재판 넘기지 마라. 이렇게 공고를 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몇 달 깔아뭉개다가 지금 그 이복현이라고 부장검사 중앙지검의 부장검사. 그렇죠. 그 사람이 이번에 대전 형사 3부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지검에 새로 또 팀을 만들었어요. 특별 공판 3팀.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재용 건을 여기다가 넘기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만약 아무리 그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정권 들어서 만들었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래도 냉정하게 시민의 시각에서 판단한 거를 저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업이나 정적에 대해서는 아주 끝까지 후벼파고 자기 편에 대해서는 수사를 끝까지 막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뭐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거 기소 제대로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추미애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재벌과 윤석열은 한편이다. 이래가지고 또 막 몰아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복현 경제범죄 형사부장이 대전지검 형사 3부장으로 발령나기 전에 매주 빨리 기소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체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미애와 이성윤의 생각은 이 사건 자체가 재판에 가더라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죄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을 주도해서 그동안 수사해온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무죄 나면은 윤석열 너 이렇게 재벌을 막 흔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물 먹이려고 윤석열 뒤통수 치려고 지금 그런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 내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또 상당히 있는 거죠. 뭐든지 윤석열과의 전쟁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니까. 검은 유착 사건도 마찬가지 그렇죠. 아닙니까? 한동훈 잡아가지고 윤석열을 치려는 거고 이번 이재용도 그 추미애와 윤석열 간의 갈등 때문에 지금 이재용이가 어떻게 보면은 희생양이랄까? 그 싸움 속에서 아주 어렵게 된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 국가적인 기업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4조 5천억 삼성 바이오 회계 사기를 벌였다. 그리고 이재용 그룹 승계를 위해서 그 제일모직 이재용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 주가는 끌어올리고 또 상대방 삼성물산은 좀 끌어낮춰서 서로 자신 이재용한테 유리하게 합병을 끌고 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까지 수사도 1년 9개월 했는데 별로 나온 게 없으면 그리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으면 따르는 게 순리인데 저렇게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데 저렇게 되면은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못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고 기업들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뛰고 있잖아요. 특히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 무역 전쟁. 이 와중에 우리 그룹들이 그래도 국제 무대에서 뛰어서 우리가 그만큼 이마말에도 이게 살고 있는 건데 그럴 거를 끝까지 수사해서 저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저런 작태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든 누구든 간에 죄를 졌고 그것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법적 심판대에 서야 하는 것은 뭐 물어보나 마나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 수사심의에서 결론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이재용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었고 무슨 로비를 받아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당초는 뭐 본인이 주도해서 삼성전자 이재용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그런 결론이 나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제 전문가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미애하고 이성윤이가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기소적으로 거의 결정을 내려놓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특별 공판팀인가요? 뭐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담당으로. 그러니까 뭐 억지로라도 뭐 이 삼성을 계속 코를 껴가지고 끌고 가겠다는 거죠.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참 법무부 장관 한 사람, 서울중앙지검장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 그 사법 질서를 굉장히 훼손하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 뒤에는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또 조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주범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정말 검찰을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수사심의에서 수사 중단과 기소, 불가 판정까지 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기소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 때문에 기소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제는 기업들까지 또 경제까지 망쳐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